해외에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맛과 다른 음식, 언어가 통하지 않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겪는 문제죠. 이것뿐만 아니라 더 고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은 따로 있는데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해본 이야기를 미국인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너무나 와닿고 너무나 공감된다고 합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인 존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 거주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한국으로의 귀화를 고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종종 왜 한국에 눌러 앉은 거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떠나라는 말을 듣고는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국에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은 작은 편견으로 한국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음이 큽니다. 한국어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한국어 초보자인 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기에도 꽤나 훌륭한 실력이라고 자부합니다.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국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한국의 단점도 알고 있고 한국에서 통용되는 문화나 생각들 중에 당연히 어느 나라나 그렇듯 단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결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들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별다른 자극 없이 지내다 보면 작고 사소한 문제들도 신경 쓰이기 마련이고 큰 자극이 없다면 작은 자극들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주고는 하죠. 오히려 작고 사소한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는 오히려 큰 자극이 없는 그런 평온한 상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피로회복제를 먹어가며 죽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퇴근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작은 시비나 작은 충돌 등에 신경 쓸 힘도 없고 그것에 신경 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스트레스가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가끔 워낙 자극이 없다 보니 사소한 것에 신경 쓰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소한 신경 쓰임이 발생하고 사소한 스트레스가 생길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한국에 온 것은 과거 다니던 회사에서 한국 출장을 왔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일이죠. 2010년대 초반 한국에 왔었고 당시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한국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역시나 지금과 다르지 않게 안정된 사회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한 요소들은 많지만 그런 것들에 유독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편리함과 안전함이 동시에 있는 그런 아늑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그 회사에서 더 근무하다가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었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대신 이때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준비도 부족했지만 일단 무작정 한국으로 향했죠. 일단 한국어를 배웠으며 못해도 한국에서 영어 강사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질 나쁘고 미국에 있었으면 평생 마약에 찌들어 살았을 질 낮은 미국인들도 영어 강사로 밥벌이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어를 공부하고 나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질 낮은 원어민 강사들은 그런 곳에 취직할 수 없고 저처럼 정상적인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했다면 당연히 그런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었고 한국은 미국에서보다 고용보장이 수십 배는 더 보장되어 있는 덕분에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해고라는 것이 쉽지 않으니 사람을 더 키워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것은 정말 차이가 컸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며 회사와 함께 성장했죠.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는 불안한 마음에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이내 곧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평온한 한국 사회가 주는 역효과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한 생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 한국의 단점마저 극복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인 신분으로, 가족들은 한국인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참, 저는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인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게 말씀드린 감이 있네요.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다시 돌아와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저 혼자만 미국에 여러 차례 다녀와 봤던 경험이 있지. 한국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아이들이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신경만 잘 쓴다면 해외여행을 가기에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은 점이 있었죠. 한국에서 국내로 가족여행을 가듯 해외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점인데요. 이렇게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해외로 나간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해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여행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해외를 구경하고 다른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았지만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 새로운 회사와 계약 체결까지 성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모두 사용했으며 거진 한 달이라는 여유 시간이 생겨서 그렇게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기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일단 무작정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도 유럽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저도 유럽에는 못 가봤던 상황이라서 이번 유럽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유럽 각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볼 계획이었으며 당연히 관광지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인파 속에 한국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번화한 거리를 가듯 그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지들에게 꺼지라고 말해야 했으며 만만한 관광객이 없는지 끊임없이 동태를 살피는 수많은 범죄자들이 보였습니다. 불순한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친 적도 많았고 그들에게서 빨리 떨어져야겠다는 생각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 손을 놓치면 큰일이 나도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만 보던 그런 관광지에 와보니 어찌나 신나하던지 그걸 통제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고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그리고 수십 차례 그런 곳에 다녀왔지만 단 한 번도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으며 온전히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과 다르게 한국 밖을 나가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미국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인적이 드문 곳에만 안 가면 그런 것들을 피하기 쉽지만 유럽에서는 인적이 드문 곳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들이 더 활기를 치고 있으니 어지간히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편리한 인프라를 누리다가 유럽의 후진적인 인프라를 경험하니 이 또한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저렴한 호텔에 묵으면 외출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으며 한 번은 호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수도 사용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물에 샤워를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인데 유럽의 저렴한 호텔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로 샤워하고 싶다면 돈을 더 지불하고 더 비싼 호텔로 가지 그랬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서는 아시아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남자도 똑같이 까다롭다며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제 뒤에서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고등학생 시절 3년 내내 프랑스어를 배워서 기본적인 프랑스어를 알고 있는 저에게 그 정도 문장은 어려운 편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카운터 위에 있는 물건에 주먹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프랑스에서도 그런 발언은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저의 약간의 손괴행위와 그들의 차별 발언은 서로 상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제가 프랑스어를 알아들어서 당황했던 그들 그리고 미국 대사관과 한국 대사관 두 채널에 모두 제보하겠다고 강경하게 나갔고 출동한 프랑스 경찰도 저와 그 싸구려 호텔의 종업원과 화해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화해하고 없던 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렇듯 불쾌한 경험은 정말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편리하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좋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려는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해외여행 너무 좋았고
정말 추억에 남을 만한 멋진 곳도 많았지만 정말 힘든 부분도 있었다고 말하고는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생을 돈을 주고 사는 격이죠. 물론 그 고생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분명히 좋았던 점과 좋은 추억도 있으니 해외여행이 무조건 힘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어렵고 힘든 난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면 그렇게 좋고 편리하다는 말만 하고 고생했다는 말은 하지 않듯이 말이죠. 단순히 길을 잃어 조금 헤매거나 많이 걸어서 힘든 것들은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서비스질 그리고 편리함 없이 불편한 시스템들은 관광객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게다가 외국인들 덕분에 먹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좋지 않은 대접을 해주는 유럽 국가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마치고 가족끼리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얼마나 안도감이 들고 어찌나 편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아내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여행 전부가 나빴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새로운 세상을 보고 왔고 색다른 모습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과 다른 분위기 그 자체만으로도 신기했지만 역시나 그런 좋은 감정 못지않게 불편함 그리고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안도감과 편함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시 유럽 여행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번 다녀왔으니 됐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한국인 동료들이 유럽에 한번 가보면 됐지, 뭘 또 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였고 이런 교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쌓이니 이런 것이 뒤늦게라도 재미있었습니다. 유럽에 한 번쯤 가봤으니 가보지 못했을 때 호기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 자리에 경험이 들어와 있으니 여러 가지로 말끔하게 욕구가 해소된 느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엄마 아빠의 속마음도 모르고 또 언제 유럽에 가냐고 조르고 있지만 본인들이 성인이 되어서 그때도 변해 있을 것 같지 않은 유럽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보기를 바란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에는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다시 한번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사소할 수 있지만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자고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흐름 속 여전히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발전하는 기술만큼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고 쾌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기술 발전의 수혜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 대표주자가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저의 귀화 의지를 더 굳건하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려 한국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다 보니 한국에 대한 각자에 대한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한국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불쾌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지만 저처럼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의견도 언제든 환영이고 공감해주시는 의견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